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5살 아이와 다정한 남편과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가정과 관련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혼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시어머니와 절연하게 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자랑거리도 아닌 우리 집안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흥미로운 사건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지위가 높아 보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저희 엄마처럼 소박하게 살아가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은혜가 언젠가 돌아오기도 하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진심과 겸손함이라는 것을 다시금 배웠어요. 여러분도 가족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아마 저의 사연이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시댁과 절연한 건 시어머니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본인 잘난 맛에 사시는 분인데다 남의 말은 물론 자기 자식들 말도 안 듣는 분이라는 걸 저도 결혼해서 겪으며 알게 됐고요. 당연히 결혼 전에는 어려운 분이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큰 예비 며느리였죠. 제가 시어머니와 처음 만난 건 결혼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솔직히 배경만 보면 남편 집안이 잘난 건 맞아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우리 친정은 지방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틈틈이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반면 남편의 집안은 꽤 화려한 편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고위공직자로 퇴직하신 분이셨고 은퇴 후에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였지만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동창 모임, 봉사활동, 문화활동 등 이런저런 모임과 활동을 활발히 하셨고 본인 외모나 생활을 가꾸는 데도 열심히셨죠. 처음 만남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묻더니만 은근히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들이 저와 결혼하는 게 아깝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 기색을 저 만났을 때도 은근히 드러내셨지만 다행히 남편이 저 아니면 자기 인생에 결혼은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였던지라 시어머님은 아들 결혼 의사를 말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차저차 결혼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양가가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은근히 우리 부모님을 평가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양가가 상견례가 있었을 때 저는 특히 우리 친정 부모님에 대한 시어머니의 무례한 언행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은근히 예의 없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결혼을 논의하기 위해 양가가 처음 만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부모님을 처음 뵙자마자 미묘하게 기선을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셨죠.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 자기 과시라도 하듯이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오셔서는 살짝 비아냥거리듯 이런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소하게 입고 오셨네요. 평소에 이렇게 소탈하시구나.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만해요. 얘는 내가 뭐 틀린 소리를 했다 그래? 그때 어머니 말에 놀란 듯 예비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툭 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초면에 할 말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을 듣고 친정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좀 소박하게 사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왔습니다만 사부인이 이렇게나 멋쟁이실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우리 사위 될 사람 가족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네, 정미가 누굴 닮아 참하고 성품이 좋은가 했더니 부모님이 오늘 보니 그러시네요. 저도 며느리 될 아이 부모님을 오늘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간신히 시아버지가 분위기를 돌리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혼잣말 하듯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휴, 이 정도가 멋쟁이라니요. 저는 평소에 하고 다니는 대로 왔는데 사돈댁이 너무 소박하셔서 제가 살짝 놀랐어요.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부모님은 꾹 참으며 대화를 이어가셨죠.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가 간신히 시어머니 입을 막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 입이 터지고 나서는 계속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셨어요. 특히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크게 넉넉하지 않다고 지레 짐작하신 건지 태도가 더 심해지셨습니다. 결혼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돈, 예식 비용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보아하니까 사돈댁이 그리 넉넉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쪽은 하객이 워낙 많아서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셈치죠. 저는 다른 건 양보해도 우리 아들만큼은 꼭 호텔 예식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친정엄마가 머쓱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해 볼 테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 문제 상의하려고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사돈 어르신,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능한 선에서 하시면 되죠. 아무튼 예식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죠. 그리고 나머지야 뭐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때는 결혼 준비가 엎어질까 봐 저도 참았고 부모님도 아무 말 없이 넘기셨지만 제 마음속에선 그때부터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도중 우리 부모님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니 미묘하게 실망한 표정을 짓는 걸 숨기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사돈, 제가 뭐 다른 뜻으로 묻는 건 아니고요. 혹시 사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새아가 말로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친정아빠는 시어머니 물음에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소박하지만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내세울 건 없지만 제 손으로 30년 넘게 잘 이끌어오고 있죠. 대단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미묘하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저는 또 작게 하신다는 말이 겸손의 뜻인 줄 알았네요. 그럼 뭐 애들 키우면서 빠듯하게 사셨겠습니다. 새아가가 맞이이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시집 보내시려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때 엄마가 말을 보태셨습니다. 네, 저희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우리 정미도 그렇고 애들이 참 열심히 살아줘서 시집갈 돈도 알아서 잘 모아놨다니 엄마 입장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또 부모로서 해줄 건 해줄 생각이라 시집 보낼 걱정은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사돈. 대화는 비교적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 미묘한 선을 긋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질 무렵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에게 생활에 대해 묻기 시작했죠. 그렇죠, 뭐.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사부인께서는 혹시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가 봐요?
저도 주부입니다만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날 맞으면 같이 골프 어떠실까요? 아, 저는 그런 운동이나 취미는 잘 배워놓지를 못했네요. 저는 운동이라고는 틈틈이 재활용품 모아다가 솔솔이 살림에 보태고 애들 아빠 가게 일 돕는 게 다여서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활용품이라니 폐지랑 빈병을 줍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상에, 그렇군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일을 취미로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놀랍네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 속에 살짝 위축된 기색이 느껴졌어요. 네, 뭐, 큰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살림에 보탬이 되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그 경악스러운 표정과 어딘가 비웃는 듯한 말투를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존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안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걸요.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부모님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차마 티를 낼 수 없어서 억지로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려 하셨지만 대화 속에서 자꾸 우리 집안을 깎아내리는 듯한 말투와 행동을 보이셨어요. 저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태도가 저희 부모님을 향한 무시로 느껴지면서 저는 내심 기분이 상했죠. 남편을 사랑했지만 시어머니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사위를 워낙 아끼고 믿으셨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거나 우리 집안을 우습게 알면 자기도 연을 끊고 살겠다며 저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행이었던 건 시어머니와는 힘들어도 4살 어린 시누이와는 사이가 꽤 좋았다는 거예요. 시누이는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결혼 전에도 저를 언니처럼 잘 따랐어요. 저는 시누이를 많이 아꼈고 지금까지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어찌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좋은 성품의 남매가 나왔나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그나마 온화하신 시아버지의 성격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까지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고 친정집안에 대한 무시와 심술은 은근히 드러내셨죠.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가 중간에서 철벽처럼 저를 지켜준 덕분에 결국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며 시어머니의 부당한 태도를 단호히 막아주었고 시누이 역시 미안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심술과 무시를 견딜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시누이가 조용히 저를 불러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새언니, 엄마가 언니한테 가끔 너무 무례하게 하시는 거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언니랑 사돈 어르신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저도 너무 속상해요. 우리 엄마가 사회생활을 안 해보신 분이라 그런가 눈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제가 민망할 때가 많아요, 언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아가씨. 어머니도 나름 욕심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겠죠.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래도 아가씨가 이렇게 내 편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자 시누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새언니 너무 좋아하는 거 알죠? 우리 오빠가 언니를 좋아하는 이유를 나도 알 것 같고 우리 가족은
언니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들어와서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언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땐 내가 무조건 나서서 막을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러다가 아가씨 시집 가면 제가 서운해서 어쩌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신우이의 진심이 느껴져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남편과 신우이가 저를 끊임없이 지켜준 덕분에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임신도 했고 가족들 축복 속에서 첫 아이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신우이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시는 태도나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여전했지만 아이 낳고 살면 나아지겠거니 싶어 최대한 상처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언행은 절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바로 우리 첫아이 돌잔치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양가 부모님이 사실 자주 볼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건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늘 시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씀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아이 돌잔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멋을 내고 오셨고 저도 부모님과 함께 웃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돌잔치에서도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저희 부모님은 오랜만에 멋을 내고 오셨습니다. 엄마는 베이지색 정장에 단정한 머리, 아빠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저는 부모님 모습이 너무 반갑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참견을 시작하셨죠. 돌잔치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발견하더니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꺼냈죠. 어머 사돈,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옷이 좀 너무 간소하지 않으세요? 이런 중요한 날엔 조금 더 신경 쓰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손주 돌잔치인데요. 옷이 없으셨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사돈한테는 빌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엄마는 당황하셨는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냥 간단히 입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 사돈 보시기에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떠서 말했어요. 깔끔하긴 한데 돌잔치에 어울리는 복장은 아니네요. 오랜만에 얼굴 뵈는 거라 제가 좀 기대를 했나 봐요. 지인들도 많이 오는데 제가 사돈이라고 소개하기가 영보해서 사돈 어르신은 외모는 신경 안 쓰시는 스타일인가 봅니다. 그 순간 저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신우이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 내가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왔더니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외손주 돌잔치 오신 사돈 어른한테 왜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래? 그만해! 그리고 신우이는 우리 친정엄마를 향해 미안함 가득한 미소를 짓고는 어서 자리를 뜨시라고 눈짓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친정엄마가 테이블에 자리 잡는 걸 보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조카 돌잔치잖아. 이런 자리에서 왜 사돈어른한테 괄시하는 말이나 하고 잘난 척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하면 분위기만 나빠지잖아. 그리고 사돈어르신 충분히 멋지신데 왜 그런 말을 해? 제발 엄마, 어린이처럼 굴지 좀 마.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살짝 당황한 눈치였지만 여전히 비꼬는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괜히 말했네. 내가 뭐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그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딸 자식 키워놔봤자
엄마 편은 안 들어주고 아무 소용없구나. 신우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신우이에게 고맙다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신우이가 제 편을 들어준 게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시어머니의 무례함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돌잔치는 무사히 끝내야 했으니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돌잔치가 끝난 뒤 친정엄마가 슬쩍 저를 불러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얘 정미야, 혹시 엄마가 오늘 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뭐 실수한 거라도 있니? 네 시어머니가 은근히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괜히 내가 위축됐지 뭐니. 우리 지호 돌잔치인데 축하도 실컷 못 해준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구나. 엄마의 그런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돌잔치에서 시어머니가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했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무시하는 거 더 이상 못 참겠어. 남편은 제 얼굴을 보며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어? 여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설마 오늘 우리 어머님이 또 실수라도 하신 거야? 저는 울분을 터뜨리며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나 무시하는 건 참겠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우습게 아실 때 내가 얼마나 참담한 기분인지 알아? 당신 어머니도 나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애 낳고 살면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일에 힘쓰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얘기할게. 당신 부모님께 사과도 드리라고 할 거야.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당신이 우리 어머니 안 보고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 나도 당신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나도 당신 생각대로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과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절연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흐린다며 노발대발하셨고 저에게 험악한 문자도 참 많이 보내셨네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모든 걸 다 말했었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한 언행을 너무나 창피해했고 저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니 어머니 포악질은 점점 잠잠해지긴 하더군요. 나중에는 결국 저 시댁에 오게 하는 건 포기하다시피 하셨죠. 그제야 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우이와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신우이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신우와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저도 축하해 줬죠. 하지만 결혼식 가는 일은 시어머니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신우이 예비시댁과 상견례도 참석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정 부모님은 신우이 결혼식에 꼭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싶다고 뜻을 전해오셨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부모님과 함께 신우이 결혼식만큼은 참석해서 축하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우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은 먼 길을 오셨죠. 하지만 저는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식장에서도 내내 노심초사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요.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온 저에게 냉랭한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은 인사를 건네셨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다시 시어머니의 무례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리셉션장에서 저와 엄마가 나란히 서서 축하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자마자 어김없이 다가와 입을 열었죠. 어머, 사돈!
오랜만입니다. 지우 돌잔치 이후로 한 2년 만인가요? 우리 며느리가 참 싹수가 없어서 그동안 손주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살았는데 오늘은 어찌 우리 딸 결혼식에 오셨네요. 근데 오늘도 역시 아주 간단하게 입고 오셨네요. 하긴 폐지 줍는 걸로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오신 것도 감사하죠. 엄마는 순간 당황하셨지만 이번에도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니 당연히 와야죠.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화를 꾹 참으며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례했어요. 참, 저희 집에 폐지 좀 쌓여 있는데 끝나고 한번 다녀가실래요? 제가 사돈 생각해서 함부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모아놨으니까 그것만 가져가도 아마 살림에 보탬 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제가 여기까지 와서 손님으로 왔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신우의 시댁에 대한 자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의 시댁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리고 이번 결혼으로 딸이 얻게 될 부와 안정된 삶을 대놓고 자랑하셨죠.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복이 많아요. 시댁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집안이 탄탄하니까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애써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엄마를 향해 쏘아붙이는 말을 하셨거든요. 참, 우리 딸은 이렇게 좋은 집으로 시집 가는데 우리 아들은 처가독도 못 보고 이리 살림을 차렸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뭐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사돈, 우리 딸이 이번 결혼으로 얼마나 든든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세상에, 좀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엄마는 여전히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복이 많죠. 이서방같이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까요. 그래도요, 복이라는 게 돈으로만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사람 사이의 진심과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안사돈?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에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웃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던 중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하고 결혼식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결혼식이 누구를 비꼬는 자리예요? 동생 결혼 축하하자고 처가에서 먼 길 오셨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사돈 어르신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무리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부끄러워 죽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변명했어요. 아니,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래?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엄마가 하신 말은 농담이 아니라 무례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께 제발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본가에 안 가려고 하겠어요? 이 사람 보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집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례한 발언으로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던 그때
갑자기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김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만나다뇨. 혹시 우리 며느리와 아는 사이입니까? 말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반갑게 소리치며 다가왔고 저와 엄마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엄마도 그를 보더니 금세 알아보셨는지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박 사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사돈처녀 결혼이라 축하해 주러 왔지 뭡니까? 근데 우리 사돈처녀 시아버님 되실 분이 박 사장님이십니까? 세상에, 어찌 이리 세상이 좁나요? 잘 지내셨죠?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이런 인연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해 모두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죠. 신우의 시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엄마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김 사장님, 제가 잘 지내고 있는 건 다 김 여사님 덕분 아닙니까? 제가 어려운 상황 처했을 때 선뜻 도움을 주셨던 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김 여사님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아직도 다 못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 뵈니 더더욱 감회가 새롭지 뭔가요? 엄마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에이, 무슨 말씀을요. 그땐 박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조금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이렇게 잘 지내시는 모습 보니 제가 더 기쁘네요. 오늘 보니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사돈처녀가 이렇게 좋은 시아버지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웃으며 말씀하시는 엄마에게 신우이의 시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김 여사님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몇 년 전 어려울 때 도움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덕분에 오늘의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님 가족분들 살핀다고 했는데 워낙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의 인품이 좋으셔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게 없더군요. 자주 인사 못 드린 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정말 감사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렇게 우리 아들 결혼식에서 뵙게 되다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해졌고 신우의 시아버지는 계속 엄마를 치켜세우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우의 시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제가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잃고 가족도 위험에 처했던 때가 있었어요. 은행에서도 돈을 못 구하고 절망하던 찰나에 같은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통해서 김 여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제 이야기를 듣고 선뜻 큰 돈을 빌려주셨죠. 덕분에 그 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겸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땐 어려운 상황이셨으니 제가 도와드리는 게 맞았죠. 같은 고향분이신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구이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잘 지내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김 여사님 같은 분이 제 인생의 귀인이십니다. 제가 이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정도죠. 사돈 어르신께 제가 따로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오늘 이렇게라도 만나 뵈니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엄마에게 쏠렸고 저는 엄마가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셨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통쾌했던 건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시어머니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언행을 이미 다 보고 들은 신우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서운하다 생각지 마세요. 제가 아까 본의 아니게 안 싸던 언행을 다 보고 말았습니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본인 행동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아는 지인이란 사실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이 김 여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사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도우셨던 분이에요. 존경을 못할 망정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될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창피한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동안 엄마가 받았던 무시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아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이 일로 시어머니는 곧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신우 결혼식에서 엄마와 신우 시아버지의 놀라운 인연이 밝혀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잘 산다는 사돈이 은혜를 갚아야 할 상대가 자신이 평소 무시하던 우리 친정엄마였다는 사실을 안 것이 시어머니는 부끄러웠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듣자니 안사돈께서 김 여사님께 그렇게 그동안 무례하게 대하셨다면서요? 신우의 시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 부부가 아니었으면 제 인생도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고 안사돈 언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분인 줄 알았다면 저는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을 거예요. 새아가는 참 예쁘고 착한데 안사돈에게 오늘 참 실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신우의 시아버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무례입니다. 저희 가족은 그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모자랄 정도인데 그런 태도로 행동하신 건 정말 실망입니다. 앞으로 저는 김 여사님께 따로 찾아가 제대로 은혜를 갚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날 이후 안타깝게도 신우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엄마에 대한 큰 은혜를 깊이 새기고 있었던 만큼 그런 분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린 시어머니의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듣자 하니 신우의 시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라 시어머니는 사위의 도움을 꽤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요. 신우가 결혼한 뒤 신우 쪽 시댁에서 금전적으로 시어머니를 지원해 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결혼식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신우의 시아버지가 마음을 완전히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속상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언니, 사실 나도 엄마가 그러실 때마다 창피하고 답답했어요. 솔직히 이번에 아버님이 우리 집안이랑 거리를 두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속상했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엄마가 크게 한번 혼나야 고칠 수 있을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신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는 항상 남들을 깎아내리는 말로 자신을 더 높이려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언니 친정엄마가 진짜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엄마도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도 이번 일로 어쩌면 한번 크게 배워야 할 기회가 온 걸지도 몰라요. 나도 뒤에서 엄마가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계속 말릴 테니까 언니는 이제 우리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지냈으면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신우의 속 깊은 태도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신우 역시 엄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일을 계기로 자기 엄마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남편도 엄마가 자초한 일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손주를 보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어찌하셨는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내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시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사과를 먼저 하는 대신 본인 아쉬운 말부터 꺼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사돈, 이렇게 오신 김에 한 번만 우리 딸 시아버지한테 저에 대해 말씀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랑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면 저도 우리 딸 시부모님과 좀 편해질 듯 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사과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사돈,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존중이에요. 폐지를 줍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폐지를 주운다고 해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돈은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제게 도움을 청하실 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겠죠?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이 정말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본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것처럼 보이네요.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를요. 시어머니는 머쓱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사부인 말이 맞아요. 그동안 제가 사부인께 너무나 잘못을 했네요. 제가 너무 오만하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우리 딸 시아버지한테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관계 회복하려면 사돈 어르신이 꼭 좀 저를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시어머니의 간청을 듣고도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저도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상처도 받습니다. 폐지를 줍는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당했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했는지 아세요? 이제 아셨겠지만 저 돈 없어서 폐지 줍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움찔하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엄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돈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서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사돈 스스로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침묵하던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돈, 폐지를 줍는 일이야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운 건 다른 사람을 깔보는 태도죠. 지금부터라도 스스로 행동을 바꿔보시는 게 어떤가요? 그러면 딸 사돈댁하고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제 말대로 해보세요. 물론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품이란 건 갈고 닦는 것이고 마음 씀씀이도 공부를 해야 하는 법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참 품격과 강단이 있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려다 엄마의 단호한 한마디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집을 나가신 뒤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훌쩍이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아휴, 네 시어머니가 과연 바뀌려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아무튼 나는 우리 딸이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댁이랑 영 끊고 살면 뭐 어떠니? 꼭 억지로 부딪히면서 사는 게 능사는 아니잖니. 저는 순간 울컥해서 엄마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그리고 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모습 보는 게 더 속상해.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다. 내 걱정은 엄마가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다 알아. 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내가 시댁과 멀어지는 걸로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게 맞는 거야.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너 아무 걱정하지 말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내 편이고 네 아빠도 내 편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남편도 네 편이잖아. 시댁이랑 조금 거리 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고부 갈등을 해결하려고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제 편에서 엄마를 챙겨주며 힘이 되어주었고 신우 역시 저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직은 시어머니와 신우 쪽 시댁과는 크게 교류는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여전히 소박하고 알뜰하게 살아가시지만 저는 그 소박함 속에서 엄마가 얼마나 품위 있는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희 가족의 자랑이자 제가 앞으로도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도 저희만의 단단한 행복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신우이와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시댁과 절연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의 사연을 통해 단순히 고부 갈등의 절연이라는 해결책만 들으셨다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느끼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과 예의라는 걸요. 구독자분들의 공감 가는 댓글 기다리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